경매와 공매를 포함한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의 요술램프, 부동산 알라딘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라는 경영이념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부동산 알라딘의 박만재입니다. 서울시 전역이 규제 완화와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공공재개발 등 재개발을 전문으로 모니터링하는 저도 지금은 재개발 구역이 아닌 곳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건설사의 능력과 수준 그리고 사업 행태 등을 볼 때 과연 이 많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앞서는 심정입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 청약은 여전히 쟁력이 많이 심합니다. 분양가도 상당히 오르고 있는데 불구하고 앞으로는 공급 물량도 적어지고 가격 측면에서 원자재라든가 또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가 높아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청약에 많은 관심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이 희박합니다. 특히나 서울 지역에서 공급은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데 청약을 통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통해서 주택을 또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보다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받는다라고 하면 훨씬 더 확실하게 그리고 좀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투자라는 게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의 정책은 규제 완화와 주민 제한 형태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아무데나 막 찍어 부동산업자나 중개사와 일부 이해 당사자들이 결합되어 추진하는 재개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신속이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모아타운이라든가 주민 제한 방식입니다. 사업성이 안 좋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사업 논리와는 무관하게 먼저 움직이는 곳이 매우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이해 당사자의 논리가 복잡하게 반영된 곳이 많습니다. 재개발은 사업성이 좋아야 먼저 가는 게 아닙니다. 재개발 투자는 큰 틀에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여러분들이 지분을 투자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지 않고 시간이 계속 지연된다면 빌라는 남겠지만 재개발을 기대하면서 지불한 프리미엄은 다 날아갑니다. 시간과 돈과 또 세입자 관리도 해야 하고 집 관리도 해야 하고 주택수만 늘어나고 또한 매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선 선점하셔야 됩니다. 선정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지금은 정보가 엄청 빠르게 이동하고 거의 모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이동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전파됩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인 면이 강한 시장이었습니다. 국지적으로 움직이고 정보가 폐쇄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정보에 대한 이동 속도가 느릴 때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의 경우도 가격이 계단식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정비에 대한 이동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초기에 가장 많이 올라버립니다. 초기에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시장이 완전히 지금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발품과 손품을 팔아서 시장을 남들보다 빠르게 선점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를 생각할 때 초기 단계에서는 무조건 소액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투자 금액에 비례해서 나중에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인 경우에는 추후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물건은 제한적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고액으로 투자하는 물건보다는 프리미엄이 더 높게 형성이 됩니다. 즉 가격 상승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또한 소액으로 투자해야 리스크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다음으로는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상당수의 투자자들은 이외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변 지역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좀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 규제가 해제되는 이런 시점에 미래 한국 사회의 인구 절벽과 빠르게 진행하는 도시화와 고령화로 인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입니다. 내가 차익을 얻으려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하는가에 따라서 가격 상승률 자체가 틀립니다. 신속 통합 기획으로 선정되거나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거나 이런 지역들도 보면 내가 어급지에 투자를 했냐 비급지에 투자를 했냐 시급지에 투자를 했냐에 따라서 가격 상승률과 투자 수익률이 다릅니다. 또한 준공 후에 임대나 월세 수요도 엄청 차이가 납니다. 입지에 따라 내가 선택한 입지가 어떤 입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파트로 준공됐을 때 아파트 시세가 다릅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업 리스크는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많이 존재합니다. 내가 투자한 빌라가 아파트로 안 지어지는 리스크도 있고 사업이 딜레이돼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조합의 수지가 악화돼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는 리스크도 있고 아파트로 완성되기까지의 너무나 다양한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재무적인 관점과 법률적인 관점에서 수익률의 크기와 리스크를 파악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 투자의 핵심입니다. 이 두 개를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부동산과 시장을 보는 눈이 얼마나 거시적이면서 한편으로는 미시적인 관점까지 볼 수 있느냐에 달려있고, 여기에 투자하면 좋다더라 해서 덜컥 들어가면 낭패를 볼 수도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보고 대상지의 조합이 갖고 있는 리스크, 예를 들면 그 조합이 안고 있는 보이지 않는 우발 채무나 조합 운영자의 리스크까지 보지 않으면 관리처분 시점에서 비례율은 떨어지고 조합원 분양가도 상승하고, 이게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리스크가 있는 거고, 이러한 리스크를 투자 전에 어느 정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저라고 특별한 정보가 있는 건 아니고, 저도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해보고 해당 지역에 대한 상세한 신문기사와 블로그,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 구역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보도자료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이를 취합해보고, 현장에 가서 부동산 중개사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조합 사무실에 가서도 물어보고, 마지막에는 관할구청의 담당자와 예약을 해서 간접적으로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시작해서부터 완성되는데 거의 20년 걸리는 데도 있습니다. 빠르면 10년입니다. 신통기획이니 뭐니 하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세상 일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되지 않는 것이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모아타운은 좀 빨리 간다 해가지고 34년 만에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약간의 시간 단축은 있을 수 있으나 절대적인 시간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파트 완성되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투자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이걸 아파트를 입주하는 목적을 가지고 가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꼭 내가 아닌 자녀들이 나중에 입주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재개발은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재개발의 사업 추진이 올라갈수록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적인 목적으로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개발에 투자하는 목적은 일반 분양을 통해 신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가능한 방법 중에 무난하면서 수익률이 높은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투자 시 또 다른 고려사항입니다. 먼저 해당 지역의 노후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30년이 넘어야 안전진단 신청이 가능한 거죠. 노후돼야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가능한 거기 때문에 신속통합기획이라던가 모아타운이라든가 역세권 개발 등 어떻게 보면 정비사업 종류에 따라서 노후도가 좀 다릅니다. 해당 근거법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요구하는 노후도가 다릅니다. 노후도는 전체적인 노후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 신축들이 있다고 해서 개발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신축 비율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조합원 비율이 좀 늘어나 있겠죠. 조합원 비율이 높다라는 거는 사업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법률적인 리스크입니다. 내가 아파트를 받으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아파트를 못 받고 현금 청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의 문제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상세하게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나 이게 실무에서는 칼로 무후베듯이 딱 떨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법률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해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내용이 복잡하기에 오래된 빌라 중에 주의해야 하는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금 청산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권리 산정 기준일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의 사업 방식에 따라 권리 산정 기준일이 상이합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을 정하는 기준이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을 정확히 아셔야 현금 청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구역지정고시일이나 시 도지사 지정일 다음 날이고, 5.6 대책에 의한 공공재개발인 경우 1차 선정구역은 20년 9월 21일, 2차 선정구역은 21년 12월 30일입니다. 이후 신청구역은 22년 1월 28일입니다. 신속통합기획도 1차 선정구역은 21년 9월 23일입니다. 공공도시 복합사업으로 지정된 곳은 21년 6월 29일이 권리산정 기준일로, 이날 이후 소유권만 취득하셔도 현금 청산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강남 상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되었지만 아직 이 구역에서는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되지 않는데 매매는 사적거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위를 양도받지 못해서 또 현금 청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해서 투자가 들어가셨는데 잘 알아보지 못해서 현금 청산되는 경우도 있고, 조합원 자격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공동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서 투자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재당 청금지 규정에 따른 재개발 분양 신청 적용 여부입니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도정법이 2017년 10월 24일부로 개정되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는 정비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조합원 아파트, 일반 분양 아파트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동일 세대에 속하는 경우 5년간 재당 청규제 제한에 걸림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최악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전에 매각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투자하려는 부동산 물건이 하자없는 조합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 구조례 적용구역이나 신조례 적용구역 등 특히 조합이 설립되어 진행 중인 사업장은 조합원 물건의 법률적인 하자에 대해 꼭 여러 번 확인하고 조합이 있는 경우는 조합 사무실과 해당 구청을 방문하여 중요한 법률 사항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권과 관련된 법률적인 제반 문제를 정확히 유권 해석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으며 서울시나법제처, 국토부 등의 의견도 명확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며 이 부분에 정통한 변호사도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애매한 사항은 조합정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니 실제 조합정관에서 일일이 결정한다면 조합 설립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많아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항이 상존하니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변 상황과 재개발 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입니다. 단지 자체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주변 상황과 시장을 바로 보는 폭넓은 시각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평당가에 연연하지 말고 평가 금액과 내가 조합원으로 지불하는 신규 아파트의 지불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주변 아파트의 시세가 얼마이며 사업 완료 시점에 예상되는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도 분석하고 사업 진행 속도가 어떨 것인지 등 조합원의 성향과 구조적 문제 등을 사전에 입수하여야 합니다. 조합 간의 의견 충돌 등으로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적인 면밀한 조사를 필히하고 참여해야 하며 일반 분양이 많아야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에 따른 적정 부동산의 선택 문제입니다. 사업성이 좋지 않거나 비례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이 작은 소액 물건을 투자하고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감정평가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물건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투자와 입주를 동시에 고려한다면 감정평가액이 높은 물건을 골라 원하는 평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투자 시 주의해야 할 부동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째는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이나 등기부상 근생이나 상업시설인 경우입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며 정비계획 공람지역의 분양신청자와 이외 지역에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 만료일까지 세대전원 무주택자에게만 분양 자격이 주어진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상 내용이 복잡하고 청산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는 무허가 주택입니다.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항공사진 및 대장의 등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환 다세대입니다. 기준일 이전 여부를 판단하고 구조례 적용 구역의 경우 2003년 12월 30일 이후 다세대로 전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도로부 진화대지입니다. 구조례 적용 구역, 신조례 적용 구역에 따라 상이하고 조합원 조건도 엄격합니다. 다섯 번째는 해당 사업 구역 내 다주택자인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 소유 중인 다른 주택이 매각이 되어야 조합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런 문제로 매도인과 부동산 중개인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건이 의외로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재개발 투자 시 타이밍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평균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투자 목적에 따라 필요시 적절한 시점에 매도하고 빠져나가는 지혜도 필요하나 매도 타이밍은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체로 매수 시에는 사업 초기에 투자한 후 조합 설립 전후에 매도하는 전략이나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 전후에 투자 수치가 정형화되는 시점에서 매수하거나 관리 처분 후 다주택자가 처분하는 급매물에 투자하는 방법 중에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매도 시에는 부동산 침체기를 피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처음부터 무리한 대출은 금해야 합니다. 시장 상승기에는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따라 미련 없이 처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적절한 물건 고르는 방법입니다. 재개발에 투자하는 목적은 최종적으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다. 보통 전화나 상담 중에 평당 얼마나고 물어보는데 평당가는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유사한 두 가지 물건을 선정 시 어물건과 비물건을 비교하여 동일한 평형의 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가정 시 내가 투자하는 총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를 비교하여 가격이 저렴한 물건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즉 감정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물건을 골라내서 살 수 있는 눈을 기르셔야 합니다. 또한 장기전에 대비하여 전월세가 무난하게 소화될 수 있는 입지와 층, 수리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알라딘에서는 재개발 투자 분석을 통해 매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컨설팅하며 서울 전 지역의 재개발과 경매 컨설팅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